변제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사업소득자는 좀 유두리가 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요 전 시간에는 근로소득자, 월급쟁이들 소득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사업소득자 소득 계산하는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업소득자 얼마 벌었는지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왜냐면 들어오는 돈을 그냥 막 실시간으로 쓰고 한 달 이렇게 정산을 잘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자는 되게 쉬워요. 매출, 내가 벌어들이는 돈 있잖아요. 매출에서 매입을 쓴 돈을 빼고 세금을 빼면 우리 회사에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그냥 n분의 1인 거예요. 그거 n분의 1.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매출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매입은 또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요거거든요. 근데 사업소득자는 어찌 보면 되게 좋은 게 매출과 매입을 내가 내 나름대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구하는 게 있어서 근로소득자보다는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자가 소득 구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만약에 회생이 가능하다면 변제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대리인 사무실에서 신청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신청서가 들어간 다음에 법원에서 야, 이거는 소득으로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매입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법원과 대리인 사이에 이제 변제금이 조율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로소득자처럼 그냥 원천징수하고 네가 받는 돈 다 소득이야 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사업소득자는 좀 유두리가 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럼 매출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매입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설명하기 편하게 떡볶이집을 한다고 할게요. 떡볶이집. 이 매출이 뭐가 있어요? 떡볶이 판 돈이겠죠. 그게 카드 매출도 있고 현금 매출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만약에 내가 떡볶이 밀키트를 팔았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그런 카드 매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다 매출이겠죠. 매입은 뭐가 있겠어요? 매입은 뭐 광고비도 나가고 떡도 사야 되고 오뎅도 사야 되고 많이 뭐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세, 뭐 가스비도 내야 되고 직원 월급도 내야 되고 엄청난 매입 항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또 내겠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실제로 내 소득일 거잖아요. 그거를 뭐 n분의 1 하면은 내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매출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통장 거래 내역을 저희가 뚝 갖다 주고,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매출이 1억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통장으로 들어온 매출이 우리 회사의 매출인지도 명확하게 모르겠고, 그걸 다 더해가지고 1억인지도 모르겠고, 누락됐을 수도 있고 뭐 더 불려놨을 수도 있으니까 현금 매출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얼마의 매출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 내역서, 아까 신용카드 긁으면 이 매출 내역이 찍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합계표, 요거 두 개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 매출을 우리가 올릴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사업자끼리 계산서를 주고받겠죠. 그 다음에 매출장, 매출장에는 현금 매출이 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매출, 카드 매출, 그 다음에 거래처 뭐 대금,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우리 회사가 매출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소명 자료를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은 뭐가 있어요? 매입, 쌀떡, 밀떡, 멸치, 오뎅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세금 내는 거, 뭐 가스비, 물 이런 거 다 매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매입장,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 요거는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할 때 계정별 원장이라고 그 각 계정의 금액이, 최종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쫙 나와 있는 원장들이 있어요. 그 계정별 원장 달라는 거고, 그 다음 임금대장, 아까 우리 직원 월급 준 거 뭐 누구한테 얼마 줬다, 4대 보험료 납부네요. 임금대장 플러스 4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 다음에 뭐 이 회사에 개인사업자 카드 쓴 거, 우리가 예를 들어 떡볶이가 갑자기 모질라 가지고 저 옆에 뭐 롯데마트 가서 떡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세금 관련해서는 뭐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표준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 원가 뭐 무슨 합산 시세표, 저기 재무상태표 뭐 이런 것들 막 나와 있는 표준 재무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매출, 매입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특이한 경우에 내가 이제 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런 걸 주장하면 되는 건데, 개인 사업자들은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것도 한도 끝도 없고 매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가 회생을 신청할 때는 되게 품이 많이 들어요. 품이.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들, 이 인증된 자료들을 뭐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세무서나 아니면은 뭐 국세청에 보고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어떤 매출이라든가 매입에 대한 입증에 좀 가름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다만 우리가 신고하는 대로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서 이걸 못 믿겠다, 야 그냥 통장거래 내역 갖고 와,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면 사실은 통장거래 내역 보내주고 거기에 따른 법원의 보정사항들을 다 일일이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게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 관련된 보정이에요. 사업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 우리 경영지원 팀장님이 각 사업별로 이런 것들은 꼭 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한 대여섯 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소개시켜 드리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이 개인 사업자는 제가 매출에서 매입 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을 구하는 법, 매입을 구하는 법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확실히 딱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회생은 벌어서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마이너스야. 내가 회생을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돈을 벌지를 못해서 내가 사업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못 버는 거야 라고 하면 매출하고 매입을 우리가 법원에다가 보고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잖아요. 왜? 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갚아요? 이런 분들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가지고 회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하다가 급여소득자로 회생을 한다? 그럼 이전 장사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보통 법원에서 안 봅니다. 자료는 제시하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그 변제금의 기초가 되는 월 평균 소득은 새로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전에는 뭐 돈 못 벌어가지고 망했으니까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청산가치 반영하거나 재산을 은닉했거나 이런 거를 볼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신경 안 쓰는 거고, 월 소득은 새로 생긴 근로소득을 본다. 그래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회생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는 회생 못하니까 장사를 그냥 그만두시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본인들도 이제 장사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영업자들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뉴스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회생 신청할 때 내 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보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전화해서 자료 싹 보내준 다음에 계산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야 이거는 매출이 아니다, 매출 좀 빼야 된다, 이건 매입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알아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저희가 신청서를 얼마라고 내도 또 법원에서 이거는 기다 아니다라고 핑퐁 사업자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무슨 뭐 이렇게 짜갖고 들어간다 이런 건 없어요. 사업자는 매출 관련해서 매입 관련해서 보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사업자 관련해서 어떻게 이 월 평균 소득을 구하는지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